댓글만 달았지 안 봤다. 너 어떻게 들어가서 안 봤는데 댓글을 다냐. 제 생각에는 그 게시글까지 들어가고 댓글까지 달아놓고 보진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먹힐까.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죠 사실은. 얼마 전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70% 이상이라는 자료가 있었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수임을 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좀 실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범죄에 관해서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고, 관련된 법률의 규정도 상당히 강화되거나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 3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고 상담도 많아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에 나체의 몸을 합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음성을 합성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음란물의 형태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합성을 하는 것을 이제 딥페이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딥페이크의 처벌에 관한 규정 자체가 2020년 3월에 신설된 조항이어서 채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딥페이크 처벌법 에 대한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예전 조항을 보시면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든 사람, 쉽게 말해서 합성 가공한 사람, 이걸 반포한 사람들을 처벌을 하게 돼 있었고, 이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롭게 개정된 법에서는 소지나 시청만 하더라도 이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좀 강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벌금이 없고 이 형량 자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있어서 그 형량의 최하한 자체도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이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고 찾아내기도 어렵지만,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처벌이 될 수 있고, 이게 기획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그 서버의 흐름이나 이런 것까지 찾아내는 경우에는 스트리밍도 사실은 처벌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잡으려면 잡죠. 근데 이거 본 거 아니냐, 왜 댓글. 그때는 이제 수사기관이랑 법원의 판단을 사실 기다려봐야죠. 이제 댓글만 달았지 안 봤다. 너 어떻게 들어가서 안 봤는데 댓글을 다냐. 그 댓글 내용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 근데 너 댓글만 달았지 본 것까지는 확실하지 않네? 무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불확실한 영역이죠 아직. 제 생각에는 그 게시글까지 들어가고 댓글까지 달아놓고 보진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먹힐까. 근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수사기관이 그 정도까지는 안 잡는데,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죠 사실은. 몰래 만들고? 네. 그러면은 사실 안 들키면 처벌 안 되죠. 반포할 목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정 전에는. 지금 처벌을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반포할 목적을 삭제해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는데, 네. 이게 만약에 유포를 안 했는데 처벌이 된다는 것은 들켰다는 거잖아요. 고소를 당했거나. 그럼 처벌이 되는 거죠 사실. 서로 좋아해서 우리 소장하자 해서 만들었으면 처벌 안 될 것이고, 나 혼자 쟤 막 음흉하게 이렇게 막 좋아하는데 만들었다 했는데 고소를 당하거나 들켰으면은 의사에 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벌이 되는 거겠죠.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실 때 보면 피의자로 특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70% 이상이라는 자료가 있었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수임을 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X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트위터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SNS 상에서 제3자가 미성년자인 그 피의자들을 속임수를 쓰거나 꿰어서 어떤 여성 혹은 남성의 사진에 나체를 합성해 달라고 한다거나, 이제 나아가서는 성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해서 다시 재촬영을 해서 영상에 포함을 시켜서 만들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신음소리나 이런 것들을 합성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넓게 보면은 딥페이크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이런 행위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단순히 재미 삼아서 혹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그러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달라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 상황인데,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은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성폭법의 규정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청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이 된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형량도 더 높아지고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신설도 많이 되고 보완도 많이 되었는데, 이 딥페이크 영상도 이 아청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N번방 사건 때 적용되었던 법조항과 같은 법조항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좀 실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청법 제11조 제1항 보시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높은 형량입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앞으로는 실형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합성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케이스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모르고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나는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서 아청법이 아니라 적어도 성폭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너무 누가 봐도 너무 어린 아이였거나 초등학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은 또 오히려 형량만 가중시킬 수 있고 더욱 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도 하시고 조언도 받고 해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발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혐의만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넷 회선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하는 듯한 조항이 있어서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명확해져야 하지 않나 싶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 기본권이 제한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은 이런 것들이 조금 불명확하고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처벌 조항도 많이 신설로 되었고 형량도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시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상담도 받으시고 적절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피해자분들께서도 최대한 빠르게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